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내의 입장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 마음의 상처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상간녀의 몸을 만지작 거렸던 그 손으로 아이들을 만지고 뽀뽀도 하고, 더 나아가 아내한테도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보다 더 더럽고 추접스럽고 추악한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나중에 그 불륜 사실을 알고 자기 몸을 씻고 또 씻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다고 느껴졌으면 그런 행동까지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남편의 외도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아내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시는 아내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라리 이혼할 생각으로 결심을 굳혔다면 정말 뭐 애들 데리고 뭐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써서 남편과의 차단을 함으로 해가지고 뭐 소송 바로 해버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아내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분들이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잠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걱정이 태산 같아지고, 이래서 저래서 이혼 결국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상간녀 소송을 하러 오실 때 저는 간혹가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상간녀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더 이혼을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고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과 그 아내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냥 소송 안 하시고 남편한테 이걸 문제화 시켜서 한번 대판 싸우시던지, 아니면 뭐 각서를 받던지 해서 이대로 일단 묻혀놓고 살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가 좀 나르시스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아내분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남편도 그냥 뭐 아수퍼 증후군 마냥 이 아내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내 혼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상간녀 소송을 할 때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소송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제안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아내분들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시죠.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아내분들 이렇게 오시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소송을 또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꼭 뭐 제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 상간녀하고 정리만 해준다면, 그냥 내 한 마음 나만 괴롭고 말면 모두가 다 평온한데, 이러한 마음으로 참으시는 아내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됐던 남편하고 처음에는 뭐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로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 남편도 완전 뭐 쓰레기 인성이 아니라면 또 자기 잘못 뉘우치고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간녀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또 이제 약속하는 남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각서를 쓰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느 통계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배우자의 상처로 인한 마음이 평균 20년을 간답니다. 그 기억이요. 물론 20년 동안 맨 처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 마음처럼 계속 괴로워서 사는 건 아니겠죠.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완화는 좀 되겠죠. 하지만 그 안 좋았던 기억은요, 계속 남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고 나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흉터는 남잖아요. 흉터.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맨 처음에 났을 때 그 아픔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흉터처럼 그 기억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아내는 뭐 남편의 불륜을 이제 용서를 하고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아이들 양육에 더 집중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괴로우니까 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시는 아내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면 좀 그 안 좋았던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가 지나면요, 남편이 서서히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아내는 선뜻 마음과 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또 남편도 어느 정도는 그걸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부부관계를 요구를 하다가 아내가 뭔가 음칠하거나 좀 약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면 또 거기서 멈추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느 때처럼 남편은 내 아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구나, 그때 그 감정이 아직 안 풀렸구나 하면서 또 한동안 또 아내의 눈치를 살살 이렇게 보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편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했으면 정말 없던 일처럼 너도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남편들이요.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는 이제 수개월 전까지 했던 그 불륜이 아주 먼 전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든 간에 내가 이혼을 못하고 살 거라면 속마음은 둘째 치고라도 외관상이라도 남편을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부부관계에 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요, 하다못해 자기가 먹었던 음식 찌꺼기가 이빨 사이에 낀 상태에서요, 그걸 이쑤시개로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그것도 더럽다고 안 먹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민감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 남편이 상간녀하고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가졌고 했는지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데 쉽게 부부관계가 가져지지가 않는다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도 부부관계를 갖는 아내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내분들은요, 좋아서 갖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참고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내분들 나름대로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남편의 외도가 아무렇지도 않았고 다 잊어서 관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내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편은요, 자기 자신의 불륜에 대한 미안함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런 부부 관계를 거절하고 아내가 약간은 자기한테 좀 냉랭하게 대하니까 자기 자신은 이미 자기 불륜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아내 눈치 보고 아내가 나한테 냉랭하게 대해도 참고, 그리고 아내 분위기 맞춰서 평소에 안 했던 뭐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걸 사다 준다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안 했던 짓들을 해가면서 노력을 했거든. 그런데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 계속 거절을 당함으로 해서 자기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이 했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 남편 같으면 벌써 이혼 다 당하고 재산 분할 다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은 아이들도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못 보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런 대가를 치르는데도 이 남편은 아내가 용서를 했다라는 이유로 자기의 어떤 불륜 행위를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생각과는 달리요, 아내는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당시에 그 기억들, 그 추악한 그 더러운, 그리고 그 엄청난 배신감, 그 분노감, 그리고 엄청난 자존감 상실,
또 여자로서의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평소와 똑같이 비록 자신한테 부부관계는 거부를 하고 그리고 약간은 냉랭하게 대하지만 이렇게 쭉 보니까 일상생활은 하는 것 같거든요. 남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우습게도 남편은 아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이 바닥에 내려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여전히 삐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볍게 삐져 있다는. 아내는 삐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일을 쭉 하면서 봤을 때 이러한 경우에 많은 남편들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만약에 했다면 이러한 남편들도 치를 떨면서 이혼을 하거나 엄청난 배신감, 엄청난 고통, 괴로움을 느낄 거면서도 정작 자기는 즐기기만 했던 가해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고개는 숙이지만 그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지만 또 남편은 남편대로 불안해요. 내가 상간녀하고도 모든 관계를 정리했는데 내 아내는 여전히 저렇게 자기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니까 또 혹시라도 아내가 마음이 변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감은요, 초조함으로 변해서 무리하게 아내한테 부부관계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아내가 부부관계에 응하면 이제는 네가 마음이 다 풀렸으니까 나하고 부부관계를 갖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도 그래요. 남편이 자기 혼자 분노 폭발이 돼가지고 폭력을 쓰고 아내를 막 심하게 다그치고 욕을 하고 뭐 뺨도 때리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기는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이제 화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그날 밤 부부관계를 요구를 해요. 마치 이게 화해를 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아내가 부부관계에 응한다면 아내가 모든 화가 다 풀렸다고 생각해요. 화가 풀렸으니까 자기하고 부부관계를 가졌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부부관계를 갖는 건요. 어디까지나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하나 참으면 내 아이들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하나 참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키는 거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내를 두 번째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낮에는 두들겨 맞고 밤에는 좋다고 남편 끌어안고 관계 갖고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그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뭐 심리 상담도 받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뭐 이런저런 사연도 들으면서 자기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고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뭐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알바라도 구해가지고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아내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또 남편은 그 모습에 당신이 화가 많이 풀렸구나 이러면서 또 잔뜩 기대를 갖고 부부관계를 요구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또다시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도 있으시고요. 남편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솔직히 뭐라 하죠. 제가 좀 전에 했던 이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남편 입장에서는 제 말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정말 그렇겠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 느낌에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내분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든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분들한테 많이 말리긴 합니다. 지금 이혼을 해버리면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이 괴로움이 모두 다 무산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남편의 심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죠. 아마 남편의 마음은 이러저러 해서 부부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또 성욕이요. 남편들이 아내분들의 20배랍니다. 20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부부 관계를 가지면 아내는 이제 당분간은 부부 관계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남편은 오늘 부부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내일 또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남편들이랍니다. 물론 이는 뭐 왕성한 성욕을 갖고 있는 남편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내분들보다 이 남편분들이 참을성이 더 없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남편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그러한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좀 아내를 좀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천천히 열릴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정말 오기나 복수심으로 살지 않는 이상 언젠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도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남편분들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신 또한 이혼할 자신이 없다면 빠른 화해를 하고 싶어서 아내한테 자꾸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잘 기다려 주세요. 지금 계속 이걸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더 괴롭게 만들고 이 남편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더더더 작아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끝.